우리는 언젠가는 혼자가 돼요. 점점 갈수록 비혼인 30대, 40대도 더 많아지는 추세고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기대 수명이 더 긴 여성은 더더욱 만반의 노후 준비를 해야 해요. 평생을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50%가 넘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재혼을 안 한다면 자식들 출가하고 나서는 역시 혼자가 돼요. 다 키웠으면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서 독립해야 해요.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오히려 독립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텐데 자식과 자식들의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너무 길어지지 않겠어요? 오래전 풍습처럼 대가족을 이루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손주들까지 같이 사는 것이 아닌 지금 시대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더욱더 혼자가 된 노인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지금 30대, 40대 사람들도 60대 이후에 본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지금 60대, 70대 노인들은 가끔씩 배우자가 사라진다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때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된다면 안쓰럽고 마지막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노후를 그저 준비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후에 내 삶이 혼자일 때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다시 내게 주어진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살 수 있을지는 다 우리 손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5가지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른다면 분명히 노후는 달라질 거예요.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따라서 해보자고요. 첫 번째,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무언가를 배워야 해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하여도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해요. 젊을 때 그리고 중년 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 시대에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최고였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 마음만은 28 청춘이다 이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를 때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때 그 시절 20대 30대 꽃처럼 예쁘고 살도 탱탱했을 때, 머리숱도 많고 허리도 쭉 펴졌을 때, 그때는 먹고 사느라 못했지만 조금은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진 노년이 되고서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작은 희망이나 요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겠지요. 배우라고 해서 학교를 다시 가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취준생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나하나 배워두면 그것이 쌓여서 후에 정서적으로 큰 행복감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40살보다는 정신적으로 행복한 70살 노인이 더 명랑하고 더 희망이 많다는 거죠. 노후에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사업 아니면 취미생활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겠죠. 일찍 은퇴하고 나면 그저 손 놓고 집에만 있다간 결혼한 자식들이 손주들 봐달라 요청해 나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식들의 삶의 일부를 살게 되죠. 물론 요즘같이 모든 것이 비싸고 생활하기 빠듯한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도에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면 좋지만 길지 않은 노후를 살기엔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꿈도 있잖아요. 그 나이에 무슨 꿈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대 때는 50대나 60대면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다들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노인으로만 봤지 50, 60, 70, 80에도 그 나이에 매력이 있고 그 나이대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지혜도 있다는 건 몰랐죠.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는 것이에요. 그 나이대에 낭만도 있고 그 나이대에 라이프가 있어요. 혼자가 되고서야 그 꿈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 꿈이 대단한 큰 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목표했던 것이라면 우선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일 것이에요. 모델이 되는 게 꿈이었다면 시니어 모델 학원을 가보는 것도 좋고,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조금씩 하루에 1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연관된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고 지식을 쌓게 된다면 그 꾸준함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요즘은 거의 모든 지식을 온라인상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건 다 아시죠? 앞으로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더더욱 많아지게 돼요.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게 돼요. 아마도 우리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에요. 꼭 배워서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고 꼭 돈을 버는 것이 성공한 결과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꿈이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생활 영어를 조금씩 배운다면 여행을 가서도 마음이 더 편해질 것이고 가이드가 가자고 하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닌 진짜 자신만의 여행을 할 수도 있겠죠. 직접 차를 렌트하고 아니면 캠핑카를 타고 미국 서부를 여행할 수도 있고 호텔을 예약하고 음식을 시켜 먹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리를 지어 우르르 몰려다니는 관광 패키지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멋지지 않을까요? 소소한 어떤 것, 다시 말해 자신이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것을 하며 노후를 더 행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해요.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는 방법이죠. 노후에 혼자가 되면 주변에서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는 혼자 사는 것을 자식이 불효자인 양 안 좋게 평판하기도 하죠. 이런 것은 전부 남의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내 자신만 잘 살고 내 자신이 당당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이혼을 하고 홀로 된 분이 혼자가 돼서 열심히 사회 활동하고 골프도 배우고 여가 생활을 한다고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신경 쓰며 자신의 행동을 남들 보여주기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삶이 돼요. 혼자 사는데 꼭 CCTV가 주변에 잔뜩 있어서 나를 주시하는 것처럼 너무나 불편한 삶이란 거죠.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묶어두지 말아야 해요. 그렇다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배째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나 자신이 멋지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할 것도 없고 질투 많은 사람들이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법이죠.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다시 주어진 싱글 라이프를 주저하지 말고 명랑하게 살아야 해요. 혼자 살면서 그 혼자만의 공간을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곳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가꾸고 살면 되죠. 세 번째, 내 재산을 드러내지 말아야 해요. 비혼 혹은 이혼이나 사별을 한 후 재혼을 하지 않으면 혼자가 되죠. 끝내는 우리는 어차피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려울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홀로 서기를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효도라 여기고 무조건 맏아들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것이 그 시절엔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셀프 부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에요. 노후에 홀로 서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에요. 대부분의 여성 노년분들은 경제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혼자 살 수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너무나 자식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한평생 번 돈을 아들이나 딸에게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내놓죠. 자신은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보고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아껴서 마련했을 그 돈을 말이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자식 주지 말고 노후를 위해서 돈 관리를 잘해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것이 노후에 홀로 되었을 때를 위해서 중요하단 말이죠. 돈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여기저기서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오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어두운 손길에 그만 당할 수도 있게 되죠. 친구한테 당하고 심지어 수년간 옆에서 살던 이웃한테도 당할 수 있어요. 혼자가 돼서 우울하고 기운 없고 자식들도 챙기지 않는 것을 본 누군가가 아기를 가지고 옆에서 조금만 챙겨줘도
은인인 줄 알고 그 손을 덥석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노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꼭 자신이 필요한 양은 놔두고 나눠줘야 해요. 적어도 혼자 살만한 공간은 마련되어야 홀로 서기가 더 행복하겠죠. 네 번째,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해요. 혼자가 되면 가장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건강이에요. 혼자가 아니었을 때는 가족 때문이라도 눈치도 보이고 챙겨 먹여야 했어.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하면서 움직였는데 혼자가 되니 유난히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 게을러질 수 있어요. 특히 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배달을 시키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시로 라면을 먹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악화가 돼요. 그러면 싱글 라이프라는 희망적인 단어는 사라지고 지병 있는 복고노인이라는 암울한 표현이 나오게 돼요. 혼자이니 보는 사람도 없겠다. 라면이나 끓여서 소주 한 잔 마시다 보면 잠이 들고 그러다 잠이 안 올 때 술을 계속 먹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면 알코올 중독증도 생기고 인생이 암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원 신세 자주 지게 된다면 사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 최우선은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아직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매일 꾸준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새로운 만남으로 아픔을 극복해야 해요. 새로운 만남이라 해서 사별하고 곧장 다른 이성을 찾아 나서서 재혼을 한다거나 이성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별을 하거나 이혼 또는 자식들에게서의 독립으로 홀로서기를 택하였으면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에도 그 아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만남으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소홀했던 옛 친구들도 만나고 주변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내 자신의 존재도 그 사람들 속에서 느끼면서 여유롭고 재미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죠. 사별을 하고 그 쓸쓸함에 남은 한 분도 오래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만큼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울함과 외로움을 힘들어하게 되죠. 이 사회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관해서 이해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죠. 죽음은 어느 날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공감을 쌓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도움도 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나간다면 노후는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행복할 것이에요. 홀로 사는 부모를 자식이 자주 들여다봐주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조금은 북적북적한 것이 한산한 것보다는 좋다는 말이에요. 친구를 사귀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무언가를 같이 배우고 건강도 함께 챙긴다면 더욱더 좋아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와서는 그 누구의 구속도 눈치도 잔소리도 없는 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노후의 삶이 더 행복해져요. 이번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져야 해요. 모두들 화이팅이에요.